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코인베이스 리플을 상장한다. 뭐 이런 제목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그동안 아마 그 세계 최대 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을 상장하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리플 상장을 공식적으로 거래 리스트에다가 올리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미국, 영국, 유럽연합, EU죠. 그다음에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거주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먼저 한다는데요.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거주자는 제외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플이 지금 미국에서는 소송 중에 있죠. 왜 소송하시는지는 잘 알 겁니다. 그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현재 증권이 아니라고 판정을 받아서 쉽게 말씀드려서 암호화 자산이 됐다. 이렇게 전자자산이 것으로 인정이 됐는데 그 리플도 이제 이것 때문에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직 그 어떤 결론이 내렸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뉴욕주는 아마 제외된 것 같은데요. 그 리플을 이제 리플 USD 그러니까 달러로 좀 거래할 수 있고 유로화로 거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이 세 가지로 방법을 한다고 합니다. 리플 거래와 관련돼서 각종 그동안 루머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뭐 기존 자산의 거래를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현재 그 코인베이스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리플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이슈 분석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송금과 관련돼서는 아마 리플이 현재로는 독보적인 현재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리플의 그 송금 시스템, 송금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마 강력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게 아마 3대 코인으로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게 그 왓스앱 들어보셨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제 왓스앱을 이제 해서 이제 25억 명의 그 가입자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송금 시스템 특히 인도에서는 만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전체 그 GDP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의 7% 정도가 그 외해에서 들어오는 송금이어서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그 페이스북이나 뭐 1인 미디어, 소셜 미디어가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재미없으면 안 볼 거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뭘 할 것이냐라고 의문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는 재미있게 다음 그 페북의 다음 주크버크의 다음 그 사업은 바로 이 왓스앱처럼 이런 그 사업이 되지 않겠냐. 따라서 아마 리플도 이런 그 같은 선상에서 보면 그 송금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 독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코인베이스도 리플을 상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암호화폐 거래소 은행 수준 감독. 저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얘기는 계속 나왔던 얘기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에서 감독 기준을 좀 강화해달라고 이제 각국 정부에다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전 세계에 그 자금 세탁, 그러니까 범죄, 테러, 뭐 밀수, 마약 이런 관련된 자금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감독 기준을 좀 강화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베트남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이루어진 그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30기 2차 총회, 2차 총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금융기관 수준의 감독이 필요하다. 그 전 세계 국가들이 금융기관 수준의 감독을 좀 해달라. 특히 송금할 때 송금하는 사람과 수취인의 그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좀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암호화폐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암호화폐가 불법 거래에 악용되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익명성이라고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그 은행 수준의 감독 은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실명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앞으로 하지 않으면 발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부실자산 투자를 위해 토큰 발행.
부실자산 투자를 위해서 토큰을 발행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겠지만 이 내용을 좀 잠깐 살펴보면 방코 TGB 팩처 SA라는 그 은행이 자체 증권형 토큰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그 보도한 바에 따르면 리치 비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리치 브라질 같아요. 이게 제가 영어가 아닌 말인데 브라질 부실 부동산에 연동된 코드를 이제 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브라질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저렴하게 부동산을 부동산 투자 상품에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 토큰을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뭐 제미니 달러 1대1 스테이블 코인이죠. 1대1 스테이블 코인 제미니 달러나 이더리움으로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아마 증권 토큰을 한다는데요. 이 BTG 은행의 자회사인 인포스가 부실 자산 운영 과정에서 이제 돈을 이제 벌게 되면 이제 배당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한 1,500만 달러,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한 170억 정도 모금할 걸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모펀드 규모에 따르면 금액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간에 현재 이런 은행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은행, BTG 은행의 파트너 자격을 가지신 분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기존에 암호화폐가 너무 불안정해서 우리도 걱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도 몇 년 전부터 기술 연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상품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부실자산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펀드 투자를 위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서 세 번째 이슈로 삼았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슈를 가만히 보시면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네 번째 이슈는요. 네 번째 이슈는 워런 버핏이 악담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워런 버핏이 올해 연세가 몇 살인지 아시죠? 88세. 예, 88세라고 합니다. 이 워런 버핏이 계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악담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하면 비트코인은 돌팔이들을 끌어들이는 망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미국 CNBC하고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돌팔이나 사기꾼을 끌어들인다. 비트코인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근데 사실 워런 버핏이 승질날 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보도에 엊그저께 된 보도에 따르면 작년 4분기에 무려 254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그래요. 워런 버핏 투자해서. 특히 254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2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8조를 작년에 주식시장에서 까먹은 거죠. 제일 많이 까먹은 그 금액이 뭐냐 봤더니 크래프트 하인즈, 여러분들 슈퍼에 가시면 하인즈 있지 않습니까? 케찹 뭐 이런 거 만드는 식품 회사인데 여기에다가 무려 27억 달러 이 회사에 투자했다가 3조 4천억을 까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사실 주가 때문에 승질나면 합니다. 주가 때문에 성질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인터뷰하면서 엉뚱한 곳에다 또 돌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뭐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워런 버핏은 사실은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죠. 그래서 이분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은 다른 거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블록체인이 활성화되려면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도 같이 따라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워런 버핏의 말씀이 맞을지 아니면 현재 우리 생태계가 가고 있는 게 맞을지는 이제 알아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태계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이슈를 다 설명드렸는데요. 자, 새로운 상품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것만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